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개인들의 매도세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470대로 주가는 밀려나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던 코스닥도 이틀째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지수도 0.56% 떨어진 7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올해 거래일수로 주식시장 6거래 정도 앞두고 있고 장 개장을 지금 한 1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8분입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전에 종목 정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NC소프트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종목 추천이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연말에 추천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실적으로 좀 베이스 깔고 가는 그런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뭐 이 회사를 뭐 모르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가장 관심이 컸던 그 리니지 M 런칭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약 1조 8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6,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만 해도 지금 매출 한 5,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올해 이제 이렇게 반영됐던 그 실적들이 사실 이게 런칭 초기에 급격하게 그 매출액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맞닥뜨려 있는데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지금 나올 수 있는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1분기부터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2분기에는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뭐 이런 이제 기대 신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에도 물론 뭐 아이온 그 IP를 기반으로 한 뭐 아이온 레기오스 뭐 이런 게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블레이드 앤 소울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니지 M만큼의 그 파괴력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런칭 이후에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이제 주가도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12월뿐 아니라 11월부터 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 누적 매수는 한 84만 주 정도 되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그 84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C소프트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목표가를 55만 원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표가를 제시하신 건데 그만큼 내년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이시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향후의 전망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굿팻말을 주시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부정적인 팻말을 드시겠죠. 자, 오늘 먼저 볼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CJ 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7천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고, 최근에 이렇게 유증 소식을 전하는 종목들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죠. 어제 CJ제일제당 7% 하락이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두 분의 의견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일치가 됐고요. 박용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CJ제일제당이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대한통운의 지분을 20.1% 정도 이제 흡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장에서 좀 급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과 대한통운 CJ대한통운 모든 일단 실적 기반 베이스로 보시게 된다면 두 양 회사가 모두 튼튼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특히나 지금 CJ제일제당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확보하고 있는 그런 마켓에 CJ대한통운이 중추적인 역할을 좀 그 물류 부분에서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좀 글로벌적으로 좀 물류 쪽과 그리고 소비재를 유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생산과 그 물류 유통 쪽으로 혁신적인 부분을 좀 협력해서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좀 신장되는 기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그 크게 빠지면서 121선 이평선 121선 밑으로 향해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 하회하는 모습을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는 일단 이평선 위쪽으로 조금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일단 CJ제일제당 앞으로 행보는 무조건 실적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 주봉상도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 월봉상도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목을 하면서 포트에 좀 담아두시면서 비중을 점차 늘리는 분할 매수 방식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판단이셨죠? 두 분의 의견이 CJ제일제당 구수로 일치가 됐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 어제 주가는 2.5% 올랐습니다.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MLCC 가격 상승으로 IT 업종 내 가장 높은 이익 증가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삼성전기는 우리 전문가 중에서 추천주로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신일섭 소장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기 요즘에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거론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휴대폰 시장,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치솟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아직도 양분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부터 쭉 보시면 2016년부터 동일하게 상승 시작하죠. 애플이 물론 2013년에서 15년 상승했었죠. 그때 삼성전자 정말 지겹게 횡보하고 있었죠. 그때 삼성전자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사실 파블로프 효과인데 되게 웃기죠. 삼성전자 지금은 뜨겁지만 그때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고 2016년 바닥으로 엄청 올랐죠. 근데 삼성전기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완성업체만 계속 오르고 이런 것도 안 오르고, 요즘에는 LG전자까지 오르니까 이제 LG전자 우리가 잘못 봤다, 다시 보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재밌죠. 삼성전기가 이제 뒤늦게 2017년도 그 초반의 바닥부터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고 애플이 오르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후발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휴대폰을 만드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MLCC, MLCC 단어가 많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형태로 따지면은 쌀이라고 불리우고 그런 성질로 따지면 댐이라고 불리워요, 보통. 쌀은 이제 쌀보다 250분의 1 크기로 굉장히 작지만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고, 그게 아이폰 X 최근에 나온 거에는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1000개 정도 들어가는 거를 쌀이라고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공급을 조절을 하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가는 이유가 그런 부품들이 고장나서
전류가 잘못 전달되면 막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 이 MLCC 지금 타이틀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보고서 내용에 나온 얘기인데, 네. 아이폰 X에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자동차는 이제 15,000개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전기차 충전소가 맨 앞에 생기잖아요. 주차장 맨 첫 입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이제 아이폰 X라던가 갤럭시 노트, 갤럭시 9, 그런 것들이 X9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기가 공급을 할 텐데, 전기 자동차에도 이제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죠.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MLCC의 그런 수요는 확대될 건데, MLCC의 가격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도 확대될 거고 가격도 오를 거면 이제 좋은 기대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 그 앞에서 계속 끌어주면서 파이를 넓혀주고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MLCC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폰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주류 매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계속 실적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기 계속 그 주가 전망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되게 증권사에서 지금 삼성전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1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넘었고 2012년의 고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주들, 그동안 좀 삼성전자에 비해 못 갔던 그런 한을 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삼성전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SM의 주가가 5%나 하락이 있었는데요. 사도 되는 시점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3, 소속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멤버 동현 사망 소식이 주가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샤이니의 종현이 최근에 안 좋은 소식으로 조금 세상을 떠났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지금 SM에 단기 악재로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SM의 성장성이나 향후 미래 아이돌 컨텐츠가 수출되는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20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를 듣고 동시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번호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빠졌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157만 6천 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제장에서 올랐었죠. SK 하이닉스의 주가 어제 4% 가까이 상승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8만 1,000원대까지 주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네이버가 강세 출발이 됐고, 그 밖에 LG와 KB금융,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의 수출세를 낮출 것이다 하면서 철강주가 좀 빠졌다가 어제 보합권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오늘은 어제 올랐던 거 내주면서 32만 7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3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0.18% 어제보다 낮은 2,474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권입니다. 76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일단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 3% 올랐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6% 추가적으로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E&M의 주가 살펴보죠. 오늘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죠. 지금 나흘 만에 하락 전환인 것 같은데,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와 함께 해외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서 그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가 장중 최고가 어제 경신이 됐었고요. 오늘은
1.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올랐었던 휴젤의 주가는 어제 종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실적 성장세 모두 좋을 것이다.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휴젤의 주가 흐름도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주셨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박연경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0월 23일에 주셨던 추천주 LG전자입니다. 앞서서 신일섭 소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지금 1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되는데 잠시 뒤에 코멘트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신일섭 소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한스바이오메드 12월 7일에 주셨었고 지금 1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LG전자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박용경 팀장님. 네, LG전자 오늘 제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일단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향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4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해서 굉장한 좋은 성장세를 나타낼 정도로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분명히 지금 안 좋지만 그 부분을 모든 프리미엄 가전 부분, 가전 사업 부분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본격적으로 좀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매도는 하시지 마시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유를 해주셨다가 목표가는 제가 10만 5천 원으로 드렸으나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는 오늘도 박용경 팀장의 포트에 있으십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의견 들을 거고요. 신일섭 소장님의 한스바이오메드도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또 한스바이오메드도 그 중복으로 추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그 한스바이오메드는 지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2012년과 13년에 2012년 188.93%, 2013년도에 95.30%, 연애 종가로 그렇게 상승해서 2년 동안 상승폭만 대략 288%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대감이, 그런데 그때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옆으로 3년을 기었어요. 그러다 이제 3년을 기다리신 분들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때도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3년 횡보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론이 안 되고, 그쵸. 항상 그래요. 스타드 뜨면은 이제 스포트라이트 봐서 막 뉴스가 나오고, 조금 내리막이 가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으니까 뉴스가 덜 나와요. 또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지금 뜨거워지니까 다시 또 조명이 되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각광을 받고 있었었고 성장성은 얘기가 되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지금 화장품주죠. 그리고 지금 그 바이오주 중에 여러 섹터가 있지만 신라젠 같이 이렇게 항암 쪽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뜬 게 너무 뜨거워서 이쪽이 살짝 가려 있었죠. 아까 휴젤 메디톡스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휴젤 메디톡스가 강했을 때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체들은 약했는데 지금 또 휴젤 메디톡스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죠. 그 당시에 이제 신라젠 이런 것들이 강했던 거고,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이제 휴젤 메디톡스 이런 쪽과 볼 수가 있어요. 유방 성형 쪽이고 메디톡스 휴젤은 피부 성형 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 그동안 오히려 쉬었고 이제 신고가를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탄력이 더 비축되어 있다고 보야겠죠. 그래서 어떤 키높이 맞추기도 있고 기존에 있던 성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각종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니까 방송을 많이 타서 탄력이 더 붙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중첩되어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5년에 최고점을 일단 뚫었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조금 잘 되게 되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탄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2012년 이전에 그때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횡보했던 구간의 생각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횡보했던 지루한 구간이 끝난 다음에 상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기다리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께서 주신 한스 바이오메드는 약 2주 만에 15%의 수익이 났는데 오늘도 포트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주를 10개씩 담아 오셨는데요. 박용경 팀장님 12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LG전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린 이후에 한 10%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OLED TV 쪽 같은 가전 쪽 중에서 OLED TV 같은 경우는 일단 TV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 빅 이벤트들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큰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좀 늘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LG전자가 좀 그래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LG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생활가전제품, 그리고 뭐 가습기 퓨리케어라든지 공기청정기 퓨리케어라든지 가습기, 그리고 에어컨 등 뭐 트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브랜드 분야에서 지금 매출이 거의 60조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토탈 60조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프리미엄 가전 쪽에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 신장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LG전자에 가장 크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4분기 때는 뭐 매출이 16.1조 원에서 16.7조 원 가까이 지금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4,500억 규모의 영업이익으로 좀 기록할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 규모가 거의 영업이익 규모에서는 시장 컨센서스가 90% 이상 성장한 규모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해 지금 LG전자의 성장률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좀 들고 가시면 좀 마음이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만큼 LG전자가 내년 행보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일단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는 뭔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가전 부분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목표가를 좀 11만원 정도는 잡고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홀딩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11만에 오시면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두산엔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지금 매각 이슈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지금 공개 입찰을 붙일 만큼 지금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두산엔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배적인 시장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두산엔진의 매각가와 어디에 지금 두산엔진이 매각될 것인지 매각 대상 그런 부분, 매각 대상 회사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면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일 날 오늘이죠. 오늘 예비 입찰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입찰을 실시를 하고 거의 관심 있는 회사들이 조금, 좀 그 윤곽이 좀 드러날 텐데, 일단 그 매각가가 지금 두산그룹에서 원하는 매각가가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 가격선에서는 지금 매각이 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 바켓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팔겠다라고 지금 두산그룹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지금 매각가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장 중요시할 부분 포인트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3,700원 가까이, 3,900원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각 이슈가 나온 이후에 지금 두산엔진 그 주가가 3,700원에서 5,000원 이상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두산엔진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대우조선해양의 엔진 수주가 불발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 장중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적인 진행 단계다라고 하였지만 두산엔진의 주가는
하락폭이 그 14%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11%, 약 3%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충분히 지금 그 매각 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회사가 어디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소스로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회사로 지금 매각이 된다면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두산엔진 쪽에서는 두산그룹과 두산엔진 모두 양회사가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지금 좀 진행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팔리게 되면.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 이제 좀 매각 대상자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두산엔진 실적이 올해 같은 부분은 좀 많이 회복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게 된다면 두산엔진을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두산엔진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과거 2만원까지 했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매각 이슈를 맞이한,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가장 큰 재료가 살아있는 거의 장중의 최저점을 거의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좀 포트에 좀 담아두시고 언젠가는 한번 접근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한번 좀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상강MNT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강M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행보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최저점이 5,010원을 찍고 바닥을 좀 여러 번 좀 찍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121선과 61선을 돌파를 좀 안정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121선 사이와 61선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함정 분야의 주요 방위 산업체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행보는 상강MNT 쪽에서 행보는 조선 수리 분야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장을 좀 점령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지금 확인을 제가 좀 한 만큼 지금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5,400원 선에서 2번 정도의 좀 양봉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121선 근처에서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가까우면서 지금 그 10월 중순이었죠. 10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조정을 좀 받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급락을 좀 했다. 급락표는 좀 그렇지만 지금 10만원 거의 9만원 선의 주가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갔던 주가가 이제 8만원, 78,000원, 8만원 초반대까지 좀 7만 후반에서 8만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반등, 어제 특히나 좋은 자리에서 좀 나와줬는데 갭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반등 신호가 보인 만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올해 한 해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적이 내년까지 좀 괜찮게 이어질 것은 확실하게끔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이 좀 지배적인 만큼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좀 잔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0만원 제가 드렸던 부분을 좀 고수하면서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을 한 10%, 2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만큼 포트에는 조금 소규모라도 좀 담아 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감산 정책이 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발 좀 뉴스가 괜찮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34만원, 32만원, 33만원에서 34만원 사이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31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34만원과 31만원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포스코의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중국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과 수요가 좀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포스코의 앞으로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121선의 월봉에 터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주봉과 일봉은 지금 충분히 우상향 그래프의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힘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철강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판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실적 베이스로 좀 보시게 되면 좀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는 LG전자, 여기에 매각 흥행 기대감이 실린 두산엔진 등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남은 종목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12종목부터 볼게요. 네, 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그 네 번째 시간인데 계속 종목이 똑같죠. 오늘도. 네. 사실 이게 지금 10위부터 1위를 굳이 순위를 매겼지만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특별히 순위가 있다고 들으시기보다는 종목을 아는데 그런 집중을 하자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종목을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직까지 10위는 서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에 집중할 거냐면, 일단 지금 이 거래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특징이 없어요. 그쵸? 외국인 개인 기관 누구도 특별히 사는 것도 없고 파는 것도 그렇게 없어요. 연기금이 조금 사고 요즘에 기타 법인이 사는 거 빼고는 수급에도 특징이 없고, 주가도 계속 이제 많이 보셨죠.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그런 구간에 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매집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로스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미래에셋이라던가 이런 데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독립 자산운용사인데, 예전에 징기스칸 펀드로 좀 흥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증권사는 지점이 적기 때문에, 그쵸, 은행에 비해 ATM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입할 텐데,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아침에 회의를 해서 지점장이 내려오는 건 당연히 계열사를 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아주 마케팅을 펼치지 않는 이상 자기네 계열사를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든가 우리은행에서 이제 자기네 계열사. 근데 이제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굉장히 흥행하는 펀드로 우뚝 섰었거든요. 그런 펀드 회사고, 지금 많이 운용하는 인력들이 초반이랑 많이 변했어요. 거기서 또 나가서 차리고 이랬거든요. 성공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뚝심이 있는 철학 있는 운용을 하던 거를 지금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서흥을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올 8월 달에 공시한 거 9월 7일 날 공시했죠. 보고 의무 발생일은 8월 18일이었고, 다트에 보면은 장내 매매로 인한 1% 변동 보고해서 9.06까지 늘렸죠.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트로스톤 자산운용 지분이 현재 9.06인데, 그동안 또 샀다면 내년 초나 이럴 때 공시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공시를 했을 때 10%가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서흥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아신다면, 이게 2012년부터 15년까지 급등을 했다고 해서
그 전에 급등했던 종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 돌아보면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계속 그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럼 같이 그냥 어떤 매집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그래서 뭐 이게 왜 더 부각이 됐냐면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지난 정권에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국민연금이 거수기다, 뭐 이게 삼성그룹과도 연관돼서 지금 뭐 징역 뭐 선고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자. 그래서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기업을 견제를 하고 기업의 성장에도 관여하자, 뭐 이런 건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그 전부터 조금 그래왔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금 도입을 한다고 아예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7가지 원칙까지. 그래서 지금 그 1998년도 그 설립 이후에 최근에 중소형주 펀드를 또 처음 출시했거든요. 아까 징기스칸 펀드는 사실 대형주 펀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계속 매집을 해왔었고, 최근에 핀셋 중소형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고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펀드가 나온 것도 지금 보니까 이런 서흥에게는 좀 더 편입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관점이나 대주주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9위는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도 최근에 약간 올라왔는데 조금 그 다른 바이오주보다는 약세죠. 뭐 바이오주라고 완전 분류는 못하지만 제약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이고요. 최근에 자사주 5,997조를 직원 계좌로 직접 지급했다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연말 상여금인데, 인터로조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주식도 지급을 하는 거죠. 인터로조 직원분들은 좋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연봉도 받지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KTB투자증권에서 우량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가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인터로조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국가별 매출 비중 보니까 유럽 22%, 중동 16%, 일본 8% 수준인데, 사실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이 화장을 했는데 뭐 가끔 뭐 연예인들이 원래 맨 얼굴로 이쁘다가 안경을 패션으로 쓰는 건 있지만 정말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면 열심히 화장을 해봐야 그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렌즈를 낀단 말이에요. 이쁜 컬러 렌즈나 이런 거, 눈을 더 이쁘게 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화장에서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부류에 있는데 이 사드 보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비중이 일본이 8%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을 키우려고 했었는데 아직 키우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로조는 사실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오리온처럼, 오리온이 중국 수출 비중이 더 높잖아요. 내수 비중보다. 그래서 지금 일본 8%, 이거를 언제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이 그런 사드 보복이 조금 뉘어지고 이제 좀 회복되는 기미가 있으니까 인터로조의 어떤 중국 향 수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2018년에 수출이 더 확대되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018년도 연말에는 그 직원들이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받았을 때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8위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종목이죠. 한스 바이오메드가 최근에 그 타 언론사 YTN에서 지금 방송이 나갔는데요.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0분짜리 방송이 나갔는데 굉장히 자세히 다뤄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기업이었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체 조직 이식제의 개척자로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로조랑 또 똑같아요. 얘네도 사실 중국 시장, 근데 이게 안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유아용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지금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그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에 중국 CFDA 대상으로 벨라젤 텍스처 및 벨라젤 마이크로 승인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벨라젤은 아예 독립 사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벨라젤 사이트를 누르면 다시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라젤은 이제 실리콘겔 인공 유방인데
한스 바이오메드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죠. 벨라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관련 제품도 나와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뭐 보형물 고르게 해서 이렇게 막 골라볼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벨라젤, 이 브랜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임상 자료를 축적 후 2020년, 22년 미국 FDA 허가 추진 계획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왜냐하면 엘러겐이라는 회사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완전 갑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근데 그걸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미용 쪽에서는. 근데 이제 아시아 임상 자료를 축적을 한 다음에 미국은 임상 기간과 어떤 그 비용 그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뭐 비벼볼 수가 없어요. 한스바이오메드가 일단 아시아 임상 자료를 축적하려는 그런 교두보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서 이것도 인터로조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좀 풀린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위 종목은 인터로조 뭐 한스바이오메드와는 성격이 완전 다른 종목이죠. 진로 발효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에 따른 안정성은 있는데 성장성이 떨어진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 발효가 뭐 PER, PBR이 낮다. 뭐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PER, PBR이 낮다고 해서 저평가됐다는 게 만약 알려지면 당연히 사겠죠. 근데 계속 PER, PBR 그대로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진로 발효가 뭐 안정적인 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데 뭐 그걸로 소독제를 만드느니 다른 것도 약간은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 아주 부각되는 것은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회사에 현금은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이나믹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싫어하죠. 왜냐면 다이나믹한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현금을 쌓아놓고 대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지분이 조금밖에 없고 저거 뭐야 대주주들만 지분 많이 뭐 배당 많이 받네? 금수저들이네. 그리고 맨날 뭐 증여해가지고 쟤네들만 배불리지. 나는 몇 주 없는데 뭐 배당 많이 준다고 무슨 소용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조금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이죠. 야 저렇게 현금 쌓아서 배당할 거면 그걸로 새로운 사업에 정말 화끈하고 다이나믹한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갑자기 언론에 막 노출이 되면서 증권사 추천 보고서 막 나오고 갑자기 확 뜨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로 발효는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성장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배당주기 때문에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좋죠.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배당 열심히 주니까. 지금 보니까 이익의 절반가량을 배당으로 지급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4% 내외예요. 4%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3.67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보유를 하면 27일까지인가요? 보유를 하면 내년 4월에 그냥 잊고 있어도 갑자기 계좌로 들어오니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모레지 6위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인터로조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어떻게 보면 약간 섹터 분야는 틀릴 수 있어도 어떤 미용으로 묶는다면 같은 부류죠. 그래서 아모레지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송혜교 씨 얘기도 드렸고 추자연 씨 부부가 뭐 그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 그 초대돼서 같이 간 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뭐 6호가 들어왔을 때 사진 보여드렸죠. 사진 보여드린 게 보셨죠. 그 관광버스에 이제 6호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뭐 작년에 많았잖아요. 뭐 한강 가가지고 뭐 그 세비섬 앞에서 뭐 통닭을 막 300마리를 뿌려놓고 이러다가 갑자기 문 닫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6호가 왔을 때 이제 그래 이제 여행사에서 보내줄게. 단체 여행객 보내줄게. 근데 절대 저 여행객들한테 너네 사드 질문하지 마. 앞에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뒤에 뭐 연예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뭐 송혜교, 송송 커플 뭐 이런 거 보면 뭐 씩씩 웃고 뭐 그래 저 송혜교 씨가 쓰는 화장품 저도 잘 쓰고 있어요. 뭐 그런 사드 질문만 안 하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풀려 나가고 있는데 아모레지도 마찬가지고 인터로조도 마찬가지고 한스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내수 파이가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 내수의 파이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지도 그렇고 인터로조,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다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미용 말고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다 살아나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막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재료가 소멸한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호텔 신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모레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씩 치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지가 기술적으로도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게 그때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 차티스트들이 보면 이런 아무 그런 그 배경 얘기를 안 하더라도 차트의 움직임만 갖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런 배경 얘기를 하면 의미가 더 부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 그 G K-뷰티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K-뷰티의 잠재력은 여전히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지금 보면은 다 뜨거운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게 너무 가팔라서 너무 불안해.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럼 약간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너무나 받고 있지만 예전에 2012년에서 14년을 보세요. 애플이 그렇게 갈 때 삼성전자 안 가니까 이제 애플한테 뒤집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서 다 다른 얘기만 나오고 삼성전자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코스온이라던가 얘기 엄청 나올 때 2014년, 15년 다 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순간은 뜨겁고 어느 순간은 약하고 이런 거는 짧은 순간인데 인생을 길게 보고 100세 투자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누라가 어렸을 때부터 방판 하시는 판매사원한테 계속 마사지를 받았고 아모레 퍼시픽 제품으로 그래서 나는 아모레 퍼시픽 제품이 좋아서 샀다. 그랬더니 굉장히 큰 부를 안겨줬다. 그리고 SM도 그 글 보셨죠? 나는 그냥 소녀시대를 좋아해서 샀을 뿐이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짧은 구간에 여러 가지 핑계로 떨어지는 핑계, 오르는 핑계를 댈 수 있고 뜨겁게 오를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려갈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꾸준히 된다면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 종목이 정말 좋고 이 기업의 성장이 계속 그 담보가 되는 거를 내가 그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면 계속 사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오를 때는 계속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릴 때는 계속 싸게 더 물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연말이 되었을 때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배당 소득세도 낼 수 있겠죠. 그 배당 소득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다가 이제 기술적인 의미도 나타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배경도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다시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가 계속되고 파이가 점점 커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위주로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신일섭 소장 5종목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예. 코스닥에서 찾아봤고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좀 개인들이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좀 시장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부터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기관 외국인들이 선침에 자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였다가 코스닥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1선에서 지금 조정을 좀 이쁘게 마무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요. 계속해서 테스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주식 중에 시가총액이 좀 큰 주식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 이 반도체 두 부분에 다 대응이 가능한 회사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곳에 다 납품을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9,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라인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테스였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께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5위 종목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이 어제 날짜로 수주 공시를 또 하나 했습니다. 프랑스 통신망 구축 사업 500억 규모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5년에 걸쳐서 납품을 한다라는 수주 공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대단히 큰 의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광섬유를 주로 생산하는 광케이블 전문 광케이블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광섬유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인데 그 지금 최근에 콩고 수주도 그렇고 프랑스 수주도 그렇고 최근에 좋은 수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일단 기술력과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데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일단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같은 부분은 내년에 올해 영업이익이 160억 규모, 내년에 약 230억 규모로 지금 큰 성장을 기록을 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만큼 일단 이 회사에 주목할 만한 점은 5G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광섬유가 꼭 필요한 소재인데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뻔했는데 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밑꼬리를 좀 달면서 크게 이제 막판에 거래량을 좀 장중에 좀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거의 종가 부분에서는 거의 보합 상태로 지금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신호를 좀 주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만큼 지금 최근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근 한 달간 거래량 자체가 거의 100만 주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중순에 10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기본 100만 주에 많이 나오면 500만 주까지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한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시장의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로 좀 엮여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이때까지 좀 전기차와 반도체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은 5G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광통신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오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텍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베이스로 좀 제가 좀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횡보하는 그림,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보여줘서 지금 지루한 횡보 구간을 좀 끝낼 수 있는 종지부를 좀 찍을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을 좀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만원대 9,900원에서 1,0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만원 선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보합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앞으로 주가가 한 번쯤은 더 바닥을 다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좀 구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를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회사라서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안정성 있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 쪽에서도 오텍 캐리어 냉장 쪽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름을 대비해서 겨울부터 좀 서서히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뭔가 큰 시연회를 좀 가질 것이다. 동계올림픽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LG 플러스가 3사 중에서 가장 통신 품질 중에서 가장 저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서는 그런 LTE망과 그 5G로 바뀔 그런 과도기에 있으면서 그런 회선망 자체 거의 품질 자체는 거의 3사가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LG 플러스의 그런 실적 부분과 그런 시장의 그런 관심도, 그러니까 5G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조금 수익권일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지금 13,000원, 13,300원 손절 구간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휴캠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조금 한번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휴캠스가 자체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왜 추천을 드렸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종목도 있죠? 네, 1위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레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G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좀 뜨거워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지금 탑픽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대한광통신 이후에 기가레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주 수익 정책으로 무상 증장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0.03주를 좀 주당 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일단 앞으로의 주가 향보는 좀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부터 지금 영업이익의 50%를 배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의 야심찬 목표를 좀 발표를 하면서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LED 관련된 장비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5G RF 무선 주파수의 부품을 좀 거의 지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왜 좀 매수를 지금 타이밍에 하셔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짧게 4,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50원으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 들을 텐데,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신일섭 소장님은 4주 연속 종목의 변화가 없으십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마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꼭 짚어야 되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피디 있게 하겠습니다. 자, 5위 DHP 코리아입니다. 아까 전에 그 서원과는 틀리 지금 그 지분을 줄이고 있는 것 때문에 공백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리안츠가 2017년 7월 달에 보유 주식이 6.80% 했는데 다 팔아서 0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7.18에서 4.76으로 줄였어요. 자, 이런 부분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저런 그 큰 손들의 그 수급 공백기가 이런 지루한 흐름을 갖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공백기를 메워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굉장히 저는 지루한 흐름이 연속될 것 같아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자, 4위는 한세실업입니다. 겨울철 바람이 세지면서 좋아지고 있죠.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한세실업의 전통적인 밴더 갭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갭이 지금 원래 유니클로 자라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원래 SPA 브랜드의 원조예요. 그래서 갭의 지금 실적도 좋고, 지금 보세요. 2017년도 주가가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 급등하고 있죠. 갭이랑 패스트 리테일링이 급등하자 한세실업이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거예요.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뚜기 3위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라면 잘 나가고 있고, 진라면 굴 진짬뽕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약 1,000억 원의 수출 실적 보였고요. 최근 또 깻잎 라면까지 나왔어요. 계속 라면 얘기를 왜 하냐면 유일하게 25%를 돌파하면서 갑자기 삼양라면과 지금 농심 다 시장 점유율을 줄고 있는데 혼자 느는 게 굉장히 여기 식품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 오뚜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진라면을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수출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 25%를 돌파했다. 이거는 정말 가뚜기라는 열풍 때문만도 아니고 정말 그 품질에 소비자들이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뚜기가 원래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2015년 8월과
8월 달에 지금 급등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지 말고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동서입니다.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 이태원에 내년 1월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뭐 모카 다방이라던가 이런 거 가면서 재미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던 분들 거기 가면 맥심의 역사가 다 나온대요.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동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 1월 달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크래프트 하인즈, 뭐 이거 아시죠? 크래프트랑 하인즈가 합쳐진 회사인데 동서식품 지분을 반반씩 동서랑 갖고 있어서 이거를 수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 동서가. 근데 지금 지분 50% 매각 작업에 돌입했거든요. 지금 이게 큰 건인데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뭔가 사업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소식이고, 오레오 오즈 아시죠? 뭐 작년에 뭐 대박 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이거 다 오레오 오즈 구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지금 이 오레오 오즈가 동서식품만 생산 가능한 지금 상황에 처했어요. 상황에 처했다는 게 좋은 건데 지금 동서식품이 어떤 그런 유니크한 상품들, 그리고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그런 은폐되고 폐쇄적인 기업 분위기가 약간 벗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서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런 뉴스가 될 것 같고 자극적인. 그리고 1위 종목은 여전히 유촌화학입니다. 지금 뭐 그 급등락이 있었으나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농심에 굉장히 강한 지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야, 쟤네 뭐냐, 이익도 안 나오면서 왜 배당을 계속해, 대주주들만 다 가져가고 있잖아, 금수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맞아요. 농심그룹 오너 일가가 배당금으로 꾸준한 부에 증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욕할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쟤네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쟤네가 금수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금수저 놓진 않았겠죠.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면서 돈을 저렇게 번 거예요. 그럼 나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애 계좌에 그 주식을 사서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금수저가 탄생한 배경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욕하는 것보다, 욕을 해도 좋죠. 욕은 해야죠. 근데 욕을 하는 반만이라도 그 습성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추천주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중에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약보합권으로 들어섰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투자 주체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또 투자 전략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